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대구 사람이라면 수성구 중심가에 가면 갈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자금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좋은 곳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하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노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이런 경제 상황에 너무 이제 휘둘리지 않으면서 지내고 싶다,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적은 금액대의 물건들을 바라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2, 3억대 선택지들 중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4 타입을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좀 해놨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1억대도 해보고 싶긴 했지만은 1억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는 이 저점도 확실히 일반 비수성구보다는 1억 정도 높긴 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 3억대 실거래된 내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자,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2월 23일까지 실거래된 내역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았었고요. 몇몇 가지 필요 없는 정보들을 지운 다음에 연식, 세대수, 네이버 부동산상의 최저 가격들을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몇몇 가지 특징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지역별로 조금 묶여 있는 경우가 있었고 몇 가지 키워드만 알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식 구축 아파트이다 라고 하는 점이 공통된 사항이었었고요. 그리고 지산역 인근이다. 우리가 흔히 지산 법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산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은 CG 4월 신매 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구분했었을 때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신매역 주변이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정리되었던 엑셀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보았을 때 지산동이나 혹은 이 CG 신매 지역 쪽으로 좀 몰려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대부분 이름들은 좀 처음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런 아파트가 있었나 싶은 곳들일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은 임장을 해보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까지는 좀 확인해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키워드로 놓고 보았을 때 지역은 방금 봤던 CG 신매 지역이라든지 혹은 지산 법물 지역이다. 요 두 군데 위주로 2, 3억대 물건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 이런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사실 이 지역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가 오랫동안 없었던 곳이다. 왕년에 이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너무 잘 형성되었고 인프라도 훌륭한 경향이 있었는데 더 이상 신축을 지을 땅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지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도가 점점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수성구의 2, 3억대 물건이라고 하면 이런 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겠구나. 자, 그런데 지금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 살기는 괜찮다. 입지가 영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산역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대부분 컨디션이 비슷하고 누리는 인프라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 역시 비슷하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CG 신매 지역이라고 했었을 때 이 신매광장 주변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달구벌대로 라인에 있는 곳들은 전형적인 특징이 이 달구벌대로 아래쪽 남쪽이 조금 더 선호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쪽으로 주거단지라든지 아니면 학교 학원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 주변에 있는 구축 단지들도 2, 3억대 수준에서 다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매입을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역시나 같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G 신매는 비슷한 지역이다.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최저가는
지산동에 있는 지산 에덴타운이라는 곳입니다. 2억 5천 수준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단지들은 뭐 2억 5천 5백도 있고요. 그리고 뭐 2억 6천도 있고요. 뭐 2억 7천 정말 이제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 자체로 뭐 이게 제일 효율적인 아파트다 이렇게 바라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층수라든지 그리고 향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정도 이런 것들은 사실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제일 싸게 사는 수준이라면 이런 가격대이다 정도로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산역과 신매역의 초역세권 아파트는 지산 화성 그리고 CG 대백신화 창신맨션 각자 84 타입들이 똑같은 네이버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층이나 내부 인테리어 정도 항상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근데 이제 뭐 제가 쉽게 한번 찾아가 보고 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과정을 몇 번 안 겪어 보신 분들은 꼭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또 이제 뭐 두렵기도 하실 건데 어차피 뭐 뭘 하든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귀찮고 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구축 아파트를 살 거라면 사실상 경매만큼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CG 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엑셀표에도 있던 곳이었었는데 보통 이제 뭐 지산 혹은 CG 이런 지역들이 2, 3억대 수준에서 거래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실제 거래량이 있었고, 그리고 매물 최저가가 2억 7천부터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1억 6천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값 경매라고 표현하는 곳이죠. 어차피 우리가 한번 어려워야 되고 한번 귀찮아야 된다라면 지금과 같은 리스크가 만연한 시장에서는 금액대를 싸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G 5차 태왕 하이츠 같은 경우 2000년대 시기죠. 자, 매물 최저가는 3억 8천부터 있고 경매는 3억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G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38평 매물이거든요. 지금 이제 매물 최저가가 4억 7천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경매 최저가는 두 번 유찰이 되어서 2억 5천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CG 두성이랑 CG 프루지오 요거 두 개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 CG 두성 같은 경우 전용 84 타입이고요. 3억 2천부터 시작해서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권리 분석했었을 때 딱히 문제돼 보이는 것은 없고요. 자, 재매각이라고 해서 매수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20% 요거는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금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적으로는 뭐 딱히 문제 없고, 보통 미납하는 이유는 좀 높게 받아간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최저가가 2억 7천인데 2억 9천에 받아갔으니까 너무 높게 받아간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측면인 거죠. 자, 간단하게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신매역에서 조금은 걸어가야 되지만 충분히 이런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전형적으로 입찰자 수가 조금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프라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G 프루지오라는 것인데 전용이 31평입니다. 실제로 공급은 38평 되는 곳이고요. 자, 5억에서 시작해서 두 번 유찰된 2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했었을 때 딱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지금 4억 7천부터 이 매물 가격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평수가 최근에 4억에 거래가 되면서 일단 유찰이 되긴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달구벌대로 기준으로 남쪽 지역이 대부분 선호가 되는데 또 북쪽이다 보니까 조금 덜 선호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까지의 거리가 아주 가깝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누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너무 뒤처진다 이렇게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얼마가 적당하겠느냐로 생각을 이어나가 보았었을 때 다 제값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라고 하면 사실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경매만을 놓고 보았었을 때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에 반면에 경매가 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명도가 또 어려울 수 있고, 혹은 뭐 대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각오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명도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을 하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겠지만은 단연코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리스크는 바로 이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싸게만 샀다라면 그 과정들은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낮은 가격대들 중심으로 또 실거래 내역들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을 좀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